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면의학과 신경과를 전공하고 25년간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밤에 주무실 때 숨이 멎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배우자 분께 지적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잠버릇이려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셨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귀에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전 분당 서울대병원과 고려대 그리고 하버드 의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인 1110명을 평균 4년 2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의 뇌에서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그 결과 기억력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30% 더 높습니다.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서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신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못 잤다는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썩어가고 있다는 그야말로 뇌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73세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어제 먹은 게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호흡이 32번이나 멈추고 있었어요. 밤새 뇌가 제대로 쉬지도 청소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장기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쌓이고 노폐물이 축적되고 결국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는 걸 모르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잠든 상태니까 자기가 숨을 멈췄다 쉬었다 하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지? 몸이 천근만근이네 이 정도로만 느끼실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5년, 10년, 때로는 20년 넘게 이런 상태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밤마다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셨던 거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멀쩡한데 애들이 자꾸 병원 가래요. 코 고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병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히 숨이 멈추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숨이 멈추면 혈액 속 산소가 떨어집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가 깜짝 놀라서 위험해 하고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완전히 깨는 건 아니지만 얕은 잠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잠들고 또 숨이 멎고 또 각성하고, 이게 밤새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이야말로 뇌가 청소되는 시간입니다. 마치 공장이 밤에 가동을 멈추고 청소를 하듯이 뇌도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청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이 청소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수치로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암처럼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요즘 좀 피곤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뇌 속에서는 조용히 독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역류하듯이 뇌 속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10년간
이런 상태로 지내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저는 잠도 잘 자고 코도 안 골고 건강해요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옆에 계시던 배우자분 말씀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자다가 숨을 안 쉬어서 제가 밤마다 깨워요. 무섭거든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이미 뇌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수면무호흡증이 치매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 속에는 아교림프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글림프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뇌의 하수도이자 청소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밤에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교림프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하수도가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나면 기름기나 음식물 찌꺼기가 파이프를 타고 내려가죠. 그런데 그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역류하고 악취가 나고 결국 집안이 더러워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활동하면서 뇌에서는 계속 대사 노폐물이 생깁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찌꺼기가 나오듯이요. 이 찌꺼기들을 치우지 않으면 쌓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경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치매의 시작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110명을 4년 넘게 추적 관찰한 결과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뇌에서는 이 아교림프계의 활성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MRI로 측정한 DTI-ALPS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뇌 청소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할수록 이 수치가 낮았고 그에 따라 기억력 점수도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깊은 잠입니다. 아교림프계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깊은 잠에 들면 뇌세포들 사이의 공간이 60%나 넓어집니다. 마치 도로가 넓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그 사이로 흘러들어가서 노폐물을 쓸어담아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얕은 잠을 자거나 각성 상태가 반복되니까요. 그러면 뇌세포 사이 공간도 제대로 넓어지지 않고 청소액인 뇌척수액도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뇌 속에 축적됩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원인입니다. 마치 공장의 폐수처리 시설이 고장나면 유해물질이 쌓이듯이 뇌의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면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직접적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교림프계의 기능 저하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면무호흡, 청소 시스템 고장, 노폐물 축적, 뇌세포 손상, 기억력 저하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밤마다 산소 공급이 불규칙해지면 뇌혈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이 손상되고 미세혈관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것도 아교림프계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결국 뇌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을 제대로 치료하면 뇌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압기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수면무호흡이 호전된 환자들에게서는 아교림프계 활성도가 올라가고 기억력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양압기입니다. 영어로 CPAP, CPAP이라고 부르는데요. 잠잘 때 마스크를 쓰고 기계로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기도가 막히는 걸 방지해 줍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적응하고 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심한 수면무호흡증으로 고생하셨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 계셨어요.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신 후 3개월쯤 지나서 다시 오셨는데 표정부터 달라졌더군요. 선생님, 20년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낮에 졸리지도 않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인지 기능 점수가 뚜렷하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임상 연구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의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추적 관찰에서 양압기를 규칙적으로 사용한 환자들은 6개월 후 시각, 기억력 점수가 평균 15%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아교림프계 활성도 지표인 DTI-ALPS 점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편도가 크거나 목젖이 늘어져서 기도를 막는 경우 혹은 턱뼈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로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강 내 장치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서 기도를 넓혀주는 장치인데요. 경증에서 중등도의 수면무호흡증에는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양압기보다 착용감이 편해서 수능도가 높은 편입니다. 중요한 건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수면무호흡증을 오래 방치할수록 뇌 손상이 누적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뇌를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 시작 후 3개월부터 뇌 청소 시스템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면 뚜렷한 인지기능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윤창호 교수님 연구팀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자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잘 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치료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양압기나 수술적 치료만이 답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먼저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목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기도를 압박하니까요. 실제로 체중을 10% 줄이면 수면무호흡 증상이 30%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3개월에 걸쳐 천천히 5kg 정도 감량하는 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잠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젖이 뒤로 처져서 기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습니다. 등 뒤에 베개나 쿠션을 대서 뒤로 돌아눕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옆으로 자는 걸 도와주는 전용 베개도 나와 있습니다.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시면 목 근육이 이완되어서 기도가 더 쉽게 막힙니다. 특히 자기 전 음주는 수면 무호흡을 2배 이상 악화시킵니다. 저녁 식사 때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되도록 금주하시는 게 좋고 최소한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술을 드시지 마세요.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연기는 기도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목 안쪽을 붓게 만들어서 기도를 좁게 만듭니다. 금연하시면 3개월 안에 기도 염증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수면 위생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더우면 자는 동안 각성이 증가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최소한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배가 부르면 횡격막이 올라가서 호흡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역류를 일으켜서 기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조심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 함유 식품을 피하세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저녁 운동은 가벼운 산책 정도로 하시고
본격적인 운동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코를 고는 건 다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코골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코골이는 소리만 나는 거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면무호흡을 동반한 코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를 골다가 갑자기 소리가 뚝 끊기고 10초, 20초, 심하면 1분 가까이 숨을 안 쉬다가 컥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목 근육이 약해지는 건 맞지만 수면무호흡증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70대, 80대에도 수면무호흡 없이 건강하게 주무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면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오해, 낮잠을 자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틀렸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밤잠의 질이 문제입니다.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밤에 뇌가 청소되는 과정은 낮잠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에 더 잠이 안 와서 악순환이 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오후 3시 전에만 자세요. 네 번째 오해, 양압기는 평생 써야 해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양압기는 의존성이 생기는 약물이 아닙니다. 체중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면 무호흡이 개선되면 양압기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뇌가 손상되고 있는데 평생 쓰기 싫어서 치료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 수면제를 먹으면 잘 잘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수면제는 목 근육까지 이완시켜서 오히려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안전한 약물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오해, 코골이 방지 테이프나 목에 붙이는 패치가 효과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단순 코골이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수면 무호흡증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런 제품을 쓰면서 나는 조치를 했다고 안심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오해,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본인은 증상을 못 느낍니다. 옆에서 자는 가족이 알려주거나 우연히 검사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 사이에 뇌 손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신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7시에 일어나세요. 1시간 이상 차이 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5분이라도 햇빛을 받으세요. 이게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저녁에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밝은 곳에 있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꼭 하시되 가볍게 하세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하루 동안 에너지가 고르게 유지됩니다. 과식하면 졸음이 오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낮 동안에는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 하세요. 낮에 활동량이 많을수록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너무 졸리면 20분만 눈을 붙이세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낮잠 금지입니다.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세요.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너무 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 하세요. 운동은 저녁 6시 전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볍게 드세요. 과식은 금물이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세요. 자기 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끝내셔야 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족과 대화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을 일으킵니다. 샤워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커튼을 치고 작은 불빛도 모두 끄세요. 소음이 있으면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온도는 시원하게 18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잠이 오도록 몸이 학습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2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지 마시고 거실로 나가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들어가세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의 초기 증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시끄러운 코골이입니다. 옆방까지 들릴 정도로 코를 고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코를 골다가 갑자기 뚝 끊기고 잠시 후 컥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시작되는 패턴이 있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이 있는 경우입니다. 밤새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특히 뒷머리나 관자놀이 쪽이 뻐근하고 아프다면 의심해 보세요. 세 번째는 낮 동안 계속 졸림이 있는 경우입니다. 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도 낮에 자꾸 졸립니다. TV 보다가 책 읽다가 심지어 운전하다가도 졸음이 몰려옵니다. 이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방금 전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는 경우입니다. 자는 동안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밤에 자다가 자주 깨는 경우입니다. 화장실 가려고 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숨이 막혀서 각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일곱 번째는 성격이 변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고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가족들이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어본다면 수면 문제를 의심해 보세요. 여덟 번째는 혈압이 올라가거나 당뇨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대사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약을 잘 먹는데도 혈압이나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수면 중 호흡, 산소 포화도, 뇌파 등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코를 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청소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치매로 가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빨리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하면 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연구가 증명했듯이 아교림프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2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건강은 결국 본인이 지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병원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매일매일의 습관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고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특히 자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밤에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숨이 멈춘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시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 검사를 권해드리세요. 그게 부모님의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잘 자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뇌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낮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만큼 밤에도 뇌가 열심히 청소할 수 있도록 깊은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그게 치매 없이 건강하게 늙어가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지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잘 주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